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9일 수요일 저녁 8시 17분입니다. 오늘 한국은 휴장이었으니까 어젯밤 미국 마감 그리고 오늘 미국 어떻게 될지 이런 이야기 간단하게 하고 마칠게요. 일단 미국은 또다시 하락 마감을 했어요. 뭐 오늘 하락 마감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닌데 아무튼간 미국은 2월 24일 날 저점을 만들었는데 이 저점을 지지할 생각은 별로 일단 없어 보입니다. 어제도 일단 뭐 하락하기도 했고 물론 뭐 오늘 가봐야 알긴 하는데 일단은 그죠? 쌍바닥을 만들고 싶으면 3월 7일날 상승 마감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요. 이미 3월 7일날 장대음봉 큰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어떤 쌍바닥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없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 전반적인 이야기, 전반적인 미국 주식시장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이야기. 지금 주식시장의 하락 속도는 너무 빠르고 하락 폭도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에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빠르고 급하다. 너무 빠르고 폭이 크다라는 생각 든다고요. 정당화시킬 만한 재료는 있어요. 이런 재료가 있으니까 이렇게 빠질 수도 있지. 충분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와 폭은 가파른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재는 뭐냐면은 러시아 원유 제재 가능성 그리고 전쟁 장기화 우려 또 그리고 긴축 우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면 주식시장을 얼마든지 추세적으로 박살낼 수 있다라고 저도 인정은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이 디테일이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이제 너무 급하게 진행되고 너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에너지가 좀 소진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락을 만들어내는 이 하락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가 좀 어느 정도 소진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더 하락하고 싶다면은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 옆으로 벨벨벨벨벨 기어가면서 여기서 이평선 모으거나 어쨌든 그죠?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모습으로 하락 에너지가 충전이 되어야만 더욱더 건전한 추세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너무 좀 속도가 빠르다, 폭이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젯밤에 호재들도 저는 좀 몇 가지가 좀 나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호재들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엔 주식시장의 하락이 어느 정도 좀 진행됐지 않냐, 단기적으로 좀 시장이 좀 많이 빠지지 않았냐라는 걸 반증한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어젯밤에 호재와 악재들이 여러 가지 겹쳤는데 그 중에 호재들 나왔던 의미 있는 호재라고 생각되는 거 몇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볼게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요거 전쟁 이슈와 관련된 거 젤렌스키하고 푸틴하고 이스라엘 총리가 통화를 했대요. 물론 베스트는 가장 좋은 건 젤렌스키하고 푸틴이 직접 통화하는 것일 텐데 이거는 아니고 이스라엘 총리가 각각 젤렌스키하고 통화하고 푸틴하고 통화하고 요랬다는 내용이라고 어쨌든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이 휴전 논의하고 그랬잖아요. 협상을 한다, 2차 회담, 3차 회담 한다 이랬는데 솔직히 지금까지는 이 둘이 완전히 어떤 협상의 여지가 없어 보였거든요. 그랬는데 최소한 가운데 이스라엘 총리라는 사람을 껴서 그렇지 어쨌든 이 사람 끼고라도 지금 젤렌스키하고 푸틴이 간접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서로의 뜻을 전달하고 의견을 교환한 거잖아요. 이런 거 자체가 일단 어떤 전쟁 이슈에 약간 전환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그죠? 뭔가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다고요. 예전엔 진짜 죽일 듯이 싸우더니 지금은, 물론 지금도 싸우고는 있지만 그 물밑에서 뭔가 대화의 시도가 오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쟁 이슈의 진행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라고요. 물론 뭐 지나봐야 알겠죠. 어떻게 될지요. 대화하는 척 해놓고 또 뒤통수를 빡 후려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일단 대화를 했대잖아요. 아무튼 누굴 사이에 끼고선 일단 누군가를 사이에 끼고 대화했대니까 전쟁 이슈가 조금 좀 누그러지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중요한 호재라고 생각을 해요. 요런 점. 요거 같은 경우도 뭐 일단 호재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유로존에서 EU에서 에너지와 방위 분야에다가 돈을 좀 써보겠다. 조인트 본드를 매시브 조인트 본드를 세일하겠다. 요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로존에서 에너지와 디펜스 분야에다가 대규모 채권 투자를 해서 투자를 하겠다. 요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어쨌든 이런 것도 일종의 호재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악재로 보기에는 조금 좀 그렇죠? 이건 분명히 호재인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뭐 유동성 공급, 뭐 지금 인플레가 분명 심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이런 거는 일종의 유동성 공급,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어떤 뭐 EU의 의지 이런 걸로 보고 일단 호재로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어젯밤에 리플로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기사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하여튼 잘 말씀해 주셔서 이 영상 자료로서 잘 참고했습니다. 아무튼 요것도 좀 호재인 것 같고요. 하여튼 요 정도 호재가 일단 제 생각에 눈에 띄었어요. 아, 그리고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상관은 없는 뉴스이긴 한데 강아지 나갔으니까 카메라 끌게요. 그거하고 상관은 없긴 한데 그 중국에서도 오늘 보시면 유동성을 좀 제법 공급을 했거든요. 인민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한 가용재정 확대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1조 위안을 납입한다라고 공지했다 써있죠. 예. 굉장히 많은 액수거든요. 예. 이것도 일종의 뭐 호재라고 일단 단기적인 측면에서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게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 EU가 뭐 채권 발행을 하고 중국이 1조 원을 뭐 납입한다라고 하는 게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킬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 측면에서 이게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그 제 무덤 파는 행위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일단 단기적인 주식 시장의 그 측면에서는 이거는 일단은 호재로 받아들이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아요. 단기적인 측면에서요. 일단 그죠? 요런 모습들. 제가 봤을 땐 요 정도 일단 호재들이 좀 오래간만에 좀 눈에 띄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들었던 생각은 주식 시장이 조금 단기적으로 너무 빠르고 급하게 빠지더니 너무 빠르고 많이 빠지더니 그래도 호재에 탈을 쓴 몇 가지 뉴스들이 나오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물론 그 와중에 악재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금 눈에 잘 안 띄어서 그렇지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러시아가 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미국에서. 그러니까 러시아의 금 매각을 봉쇄해라 라고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지금 제가 기사는 정확하게 찾지 못했는데 만약에 러시아가 중국을 통해서 스위프트 제재를 우회할 경우에 중국을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자라고 지금 미국 상원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대요. 사실 이런 것도 심각한 악재이긴 하거든요. 근데 시장이 이런 거를 주목하기에는 뭐 이스라엘 총리와 연쇄 통화했다는 내용, 또 그리고 뭐 EU가 뭐 대규모 뭐 채권 발행을 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더 큰 호재로 제 생각에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악재들은 어쨌든 진행 중입니다만은 일단 약간 무시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불확실성 어쨌든 이런 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뭐 이런 거. 아무튼 러시아산 원유가 미국과 영국이 원유 수입 금지하기로 해서 어쨌든간 그죠? 이런 거 계속 악재가 진행 중이긴 한 거예요. 이런 게 시장에 계속 악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이런 점들만 살펴볼게요. 그래서 하여튼 미국 주식시장은 어젯밤에 뭐 이래저래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젯밤에 같은 경우는 좀 독특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게 뭐 결정적으로 막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 건 아닌데 다만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 차원에서 살펴볼 만한 이슈이긴 한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 지금 보시면 S&P가 이렇게 계속 빠지고 있죠. 어젯밤에 0.7% 하락 마감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전저점을 굉장히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어젯밤 같은 경우 빅스 지수는 보시면은 얼마예요? 요게 어젯밤 일이죠. 3% 하락 마감했어요. 어젯밤 종가가 35.12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락 마감을 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식시장이 0.7% 하락했는데 변동성 지수도 3% 감소했어요. 이런 거 쉽게 보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지금 잘못됐다, 이게 비정상이다, 이걸 이야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에 대한 이런 그 개념을 알기에 좋은 사례가 어젯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은 평상시에 위아래로 한 1%, 2%씩은 움직이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죠? 시장 봉의 길이가 길잖아요. 일단 평상시에 비해서.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는 상황인데 이렇게 변동성 큰 상황에서 0.7% 하락 정도는 이거는 변동성이 큰 게 아니죠. 그죠? 평상시 1%씩은 움직이는데 지금 0.7% 움직였으니까 많이 움직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빅스가 어떻게 됐다? 그러니까 빅스가 일단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더해서 뭐 이 장중에 S&P 같은 경우는 장중에 미국 지수들 같은 경우는
이 급등을 했었죠. 급등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빅스가 감소하는데 큰 영향을 주긴 줬을 거예요. 이게 그냥 원웨이로 시원하게 0.7% 빠진 거하고 위쪽으로 올랐다 빠진 거는 분명히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저런 면들 때문에 빅스가 크게 감소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간 그 중요한 거는 뭐 지지와 저항이고요. 그리고 뭐 어젯밤에 뭐 빅스가 뭐 저렇게 좀 하락했다라고 해서 야 이제는 다시 변동성이 이제 계속 쭉 감소하고, 아직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 지수들도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떤 추세를 갖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아래쪽에 있는 의미 있는 라인들을 붕괴시키지만 않으면 계속 위로 올라가겠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저점과 고점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움직일 텐데 아직까지는 추세가 상방이라는 거죠. 이런 점들 보실 수가 있겠고, 일단 그리고 오늘 밤에는 뭐 어쨌든 일단 유럽이 급반등을 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빅스가 이렇게 많이 좀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솔직히 죽더라도 이렇게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 오늘 보시면 개파락을 크게 했죠. 이렇게 죽지는 않을 것 같고, 제 생각엔 빅스를 죽일 거면 분명히 갭 상승해서 음봉으로 몇 번 내리꽂는 이런 일들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죽일 것 같거든요. 이렇게 죽일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일단 뭐 저의 그냥 뭐 막연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요 정도 어젯밤에 봤던 독특한 점들은 요런 것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금리 같은 거는 보시다시피 일단 또 다시 급격히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채권 시장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강력한 인플레 우려와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가 아주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일단 알고 보니 결국 이런 박스권이었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일단 놀고 있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뭐 요런 정도까지만 살펴봤고요.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게 이제 어젯밤에 요런 움직임 보였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보시다시피 요즘 주식시장이 계속 하락을 하면서 달러가 계속 올라갔었죠. 근데 일단 어젯밤에 이 달러가 한동안 급등을 하다가 드디어 첫 음봉을 만들고 오늘까지 연속적으로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 일단 주식시장은 지금 반등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게 좀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이거 요즘에 달러하고 주식시장하고 아주 연관성이 높잖아요. 달러 올라가면 전쟁 우려 심화 뭐 이런 거로 나오면서 주식시장 막 빠졌었는데 어때요? 어젯밤 같은 경우는 웬일로 주식시장이 빠지긴 빠졌었더라도 빅스도 좀 감소했고, 거기다 더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달러도 감소했고 하니까 어쨌든 어젯밤에 미국은 하락하긴 하락했는데, 그죠? 하락 보는 입장에서 그게 그렇게 마음 편한 하락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한번 해보긴 해봐야 되겠죠. 어젯밤에 그 호재들도 뭐 나와 있다 이런 이야기들 좀 일단 드리긴 했으니까요. 아무튼 뭐 이런 모습들 살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좀 눈여겨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렇다라고 해서 뭐 얘가 내려온다라고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달러의 그 달러 강세 시대가 끝난 거예요? 그거는 아니겠죠. 달러 강세 시대가 추세적으로 끝난 건 아니고 뭐 다시 그 내려오긴 내려올 겁니다. 강아지가 다시 자리로 왔네요. 하여튼 달러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일 지수 같은 걸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쟁 이슈 이런 거기 때문에 독일 지수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2거래일 동안 지지하더니 결과적으로 튀어 올랐죠. 그죠? 네. 이게 앞으로 추세적인 반등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제 생각엔. 이거는 일단 단기 낙폭 과대에 의한 자연스러운 반등의 과정입니다. 하락도 워낙 엄청났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4% 가까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유럽이. 독일이 4.8% 올라가고 있는데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는 않죠. 자연스러워 보이죠. 네. 아직까진 제 생각에 이런 반등은 오히려 숏에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반등이 어디까지 올라올지 일단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차라리 지난 2거래일 동안 이렇게 지지력을 만들어놨는데 오늘 더 폭락해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숏 포지션은 그 이번 주 다음 주,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계속 폭락하고 이랬으면 제 생각엔 3월 내로 숏 포지션은 올 청산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 지지력 만들고 딱 반등할 자리에서 반등 나오는 거 보니까
일단 그죠? 이 시장이 쉽게 추세적으로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기는 일단 좀 그런 가능성은 일단 좀 낮아 보입니다. 하락에너지 일시적으로 소진시켜서 나오는 반등이라고 밖에 일단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반등 나오긴 나오는데 어디까지 나올지는 몰라요, 그죠? 하지만 이럴 때 해야 되는 건 뭐다? 반등시 매도 전략이에요. 어디까지 반등 나올지 모르면 분할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겠죠. 하여튼 아마 오늘 밤 미국도 그래서 결국 반등을 하긴 할 것 같은데, 반등한다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죠? 일단 좀 기다려보고, 반등이 어디까지 나오나 기다려보고, 반등이 또 나오다 언젠가도 멈추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루나 이틀 정도 멈추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멈추면 이제 그런 날에 이제 숏포지션 또 한 숟가락 얹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무튼 일단은 보니까 뭐 반등할 생각이 있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말씀드렸다시피 제 생각에 이런 반등이 중장기적인 숏포지션으로 가는데 이런 게 오히려 더 제 생각엔 더 나은 것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FOMC 회의도 얼마 안 남았죠. FOMC 회의 직전에 이렇게 많이 빠지면 나중에 회의 당일날 가면은 또 급반등도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무튼 회의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하락 에너지 이런 거를 좀 충전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이야기는 전부 다 하락 포지션을 보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일단 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오늘 아시아장은 이제 좀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보시면 일본도 빠졌고 중국도 좀 제법 많이 빠졌었고, 장중에 홍콩은 개박살 나기도 했었고요.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홍콩이고 중국이고 뭐 일본이고 간에 전부 다 이 전반적으로 낙폭이 좀 크고 속도가 좀 지나치게 빨랐었죠. 하락의 속도와 하락의 폭이 너무 좀 가파르고 빨랐다, 이런 이야기 드렸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유럽이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하락은 어쩌면은 뭐 속임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긴 듭니다. 하여튼 뭐 지켜봐야 되겠죠. 어떻게 될지는요. 어떻게 될지는 일단 모르는 거고. 아무튼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일단 오늘 밤엔 하락이 좀 멈출 가능성이, 일단 오늘 밤에 하락이 멈추고 반등할 가능성이 일단 있어 보이는구나. 왜냐, 유럽이 지금 4%나 오르고 있잖아요, 그죠? 일단 반등하긴 하겠구나, 오늘 밤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뭐 일단 유럽이 반등하면 한국도 반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한국도 솔직히 속도가 좀 너무 빨랐다고요. 속도도 빠르고 폭도 너무 가파르고 좀 그런 점이 있었어요. 보시다시피 중요한 지지선을 한 방에 지금 너무 많이 깨버렸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속도가 너무 빠르고 폭이 좀 너무 컸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일단 뭐 반등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긴 한데, 나오나 안 나오나 지켜봐야 되겠고, 반등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금 하락 추세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는데, 반등 올라온다고 막 계속 막 숏포지션 분할 매수,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일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일단 반등이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계속 올라올 거 아닙니까? 올라오다가 어느 순간 반등이 멈추고 비리비리 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죠? 그런 순간에 잘 노려갖고 숏포지션 진입하면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만 드리고 있습니다. 환율까지 정도만 보고 마치면 될 것 같은데,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속도가 좀 빨랐죠. 폭도 너무 컸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1230원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다음에 쉬어다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죠. 아무튼 아직까지 뭐 제 입장에서는 딱히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보입니다. 쉬어야 될 자리에서 지금 잘 쉬고 있고요. 위안화 같은 경우는 뭐 보시다시피 일단 추세 전환을 시도하는지 어쩐지 계속 이 부근에서 일단 짜불짜불 힘 모으고 있으니까 요거 힘 모으고 있구나, 요 정도만 체크하고요. 오일 국제유가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오늘 요런 식으로 어제 나온 양봉을 시가까지 이렇게 완전 장악을 해버린다, 요런 식으로 장악한다라고 한다면요, 장악하고 이렇게 120달러 무너져서 119달러 요 정도 마감을 하면은 장 막판에 숏포지션 한 숟가락 얹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장 마감까지 이렇게 마감하는 거 확인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3월 8일날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해 주는 게, 오늘 밤에도 상승하고 오늘 밤에도 오버슈팅 가는 게 자연스러운 자리이긴 한데, 근데 그런 자리에서 하락 마감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가야 될 때 못 가는 꼴이 되겠죠. 가야 될 때 못 가면은 얻어맞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보셨다가 장 마감할 때쯤 딱 일어나셔서 보셨다가 120달러 붕괴됐네, 119달러네, 이러면은 이제 한 숟가락, 숏포지션 한 숟가락 얹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더 이상 유가에 추가적인 오버슈팅 없이 이런 사태가 좀 조용히 마무리됐으면 하긴 하는데요. 네, 아무튼 일단 한번 지켜보자고요. 어떻게 될지는요. 여기서 지금 119달러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면 3거래일 동안 어딘가 저항을 누적시키는 꼴이 되겠죠. 예,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이렇게 오버슈팅이 약하게 끝나고 죽을 건가? 좀 의심스럽긴 한데요. 전번가 한 방 더 남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건 어쨌든 저의 그냥 막연한 예측일 뿐이고, 저의 막연한 생각일 뿐이고, 일단 기술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120달러 붕괴시켜버리면은 오늘 밤에 119달러대로 내려와서 이렇게 마감을 하면 숏포지션 한 숟가락 얹어보는 게 일단 기술적으로 적합한 그 기술적인 어떤 정석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뭐 그래요. 구리 이런 것도 보시면 지금 오늘 밤이 더 가야 될 자리인데, 그러니까 눌림으로 인정하려면 요까지 내려오는 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구리 뭐 이런 걸 봐도 하여튼 더 이상 오버슈팅이 안 나오네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원자재들 오버슈팅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에 이렇게 하락 마감해버리면 오버슈팅 나오는 건 굉장히 김이 셀 수 있겠죠. 그런 점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그죠? 뭐 나머지 특별한 거 없는 것 같고, 금값 같은 것도 보세요, 그죠? 최근에 상승이 너무 빠르고 폭도 컸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 적당한 지금 조정이 일단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전반적으로 다들 금융시장이 너무 한쪽으로 급격하게 움직였는데 그 흐름을 일단 좀 쉬어갈 모양이에요. 마침 FOMC 회의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오늘 밤부터 좀 되돌리나 이런 생각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약간 좀 뭐 되돌리는 흐름이 나타날 때 우리는 이제 뭔가를 해보면 되겠죠. 좀 기다리셨다가 멈추면, 그죠? 그때 움직이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